자, 김대호 PD와 함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오늘의 세 번째 주제, 그리고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나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호 PD가 준비해온 다음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해 오신 주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국회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재표결, 네. 윤석열이 거부한 쌍특검에 대한 재표결. 4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진영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4표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한동훈을 좀 내쫓고 싶다. 이런 의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그 총선 백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이 맞아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총선 백서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좀 그다음에 하겠다고 어떻게 나가느냐. 예.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자, 보니까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얘기인데 네. 23억 횡령 의혹이란 걸 지금 국힘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빌미 삼아서 한동훈을 내쫓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야, 이거 한동훈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지 자범 취급하는 거잖아, 자범. 왜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다면 세고 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데 예.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분위기로 타고 들어오는지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 먼저 국회 표결 이야기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표결에서 보시다시피 이 김여사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이 자, 4표의 이탈. 그러니까 4표만 더 있으면 딱 반까지 왔네요. 우리 8표만 이탈하면 된다 그랬는데 일단 반 정도가 이탈을 하기는 했어요. 그죠?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흉흉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 표가 어디에서 이탈이 나왔는지를 색출하지 않습니다. 색출은 안 하고 있고. 색출하지 않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색출은 끝났다. 아니면 색출은 필요 없다. 색출 자체를 하지 않고요. 이건 무조건 한동훈 세력이다. 동훈이가 한 짓이다. 8표 중에 4표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한다. 라고 색출 작업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표 때문에 한동훈이 이제 그거 가지고 지렛대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미 그냥 자기들은 정해놨네. 그래서 그럴까요? 윤석열이 이렇게 오늘 아세안 세계 나라 순방길에 나갔다는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는 나갔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폴더 인사까지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예 나가지를 않았다. 이게 그런 분위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 때? 만약에 거부권했는데 한번 또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단정지어 얘기하지 않겠다.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분명히 국힘당 쪽에서 볼 때는 이거 한동훈이 장난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겠네. 그렇죠. 자, 이를 두고 또 한동훈 쪽에 줄 쓴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기사를 써요. 배웅을 못한 게 아니고 부산간이라고 못 간 거다. 재보궐 준비하느라. 이게 참 이런 기사 쓰는 애들도 참 문제야. 이게 참 엄청난 기대기예요, 아주.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 때문에 이제 민주 진영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갈등에 대한 주장 조명이 좀 됐었는데 네.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194표 가까운 위력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이탈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그게 한 포인트가 있고요. 네. 지금 민주진영의 단일화에서 갈등은 조명된 바는 있으나 그거와 관계없이 방향은 같이 해서 같이 간다. 이게 한 포인트고 지금 이 포인트는 또 어떤 점에서 보냐면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쪽에 한동훈 세력이 많다. 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졌다. 사실 그렇긴 하지.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에요. 보니까 70대들 때문에 겨우 어떻게 막아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마 한동훈을 내쫓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잠시 얘기했던 거 23억 횡령 의혹 네. 뭡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러한 부분에 분열에 있어서는 한동훈 당대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사실 지금 지지율이나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법사위 영상 분석한 것처럼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내용 이해도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물론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것에 대해 지금 주목되는 결과 예상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직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까지 해놨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뒷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야 한동훈 내쫓고 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게 정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왜 못 넣냐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거든요. 근데 이화영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쓸모가 없구나. 한동훈 쓸모없다. 아니요, 다른 애들도 다 쓸모없다. 지금 정권 되게 윤석열 정권이 쓸모가 없다. 저거 어디다 쓰냐? 사실 그런 지지율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때리기가 좀 더 가속이 불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타겟이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타겟이 잘못 튀면은 다 어떤 자연스럽게 김건희한테로 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억 횡령 의혹은 무엇이냐면 지금 조명되고 있는 부분에서 띄우는 내용이 뭐냐. 예전에 총선 공천 당시에 네. 국민의힘 후보가 약 500명 정도. 공천 신청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당 이제 심사 비용을 받는 게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공천 심사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네, 500만 원 정도를 세네. 받는데 네. 500명이면 약간 20억 좀 넘어가고 하잖아. 25억 가까이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 안 떨어지거나 안 되는 사람들은 반환 환불 조치가 안 공천을 되느냐. 못 받은 사람들은 반환을 대출 받죠. 근데 반환을 안 했군요. 그 돈을 누가 꿀꺽한 거냐. 그 돈 어디 갔냐. 자, 그 돈을 이제 23억을 한동훈이 먹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지난번에도 다 돌려주고 했다. 어... 그런데 지금은 왜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언놈이 먹어치웠어.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다 팔아. 이 23억 원 어떻게 했냐? 보니까 지난번에 뭐 자기 대선용 여론조사 2030 여론조사 이런 걸로 해갖고 횡령 그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횡령이냐 배임이냐. 그때 김대남 녹취록에서 등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 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검찰 정권이 되니까 쓰는 방법이 참 그쪽으로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23억 그 공천 심사비 그 쓰고 남은 돈이 23억 정도 되는데 그 돈 어디다 써먹었느냐? 왜 반환도 안 하고 쥐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 다 한동훈 네가 먹은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이 아마 총선백서에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공개를 못하게 막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총선 백서에 그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어디다 썼다라는 얘기나 얼마를 썼다는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그 내용을 공개를 못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총선백서 이야기 나오면 대외비다라고 한마디로 이게 다 막아버리니까 실제로 총선백서가 300페이지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지금 네.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데 그런 내용까지 적혀 있을까봐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아하. 야,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이거 이런 식이 되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서라도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별 말이 없네요. 네. 뭐 진짜 꿀리는 게 있나?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한 게 저는 좀 귀엽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만찬에서 다 초청을 못 받고 친한계 의원만 20명 불러하고 만찬하겠다. 아, 한동훈 이번에 또 딱 자기 그치 이제 네. 용산에서 안 불러주니까 우리끼리 뭉쳐보자.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뭔가 너무 그런 기사를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왜냐면 이제 분위기를 대충 아니까. 뭐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귀여운 거고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유치한 거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제된 표현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싸움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공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 내가 뭐 가지고 횡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이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의혹을 제시하고 막 뭐라고 해. 나는 그런 거와 관계없다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의혹을 해소를 했다고 해도 해소된 부분은 기억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무튼 기억하기 싫거나 어쨌거나 의혹은 의혹 그대로 남는 사례가 적지가 않죠. 그렇죠. 그럴 류의 공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좀 줄은 것 같아요. 약간 민주진영에서 약간 갈라치기 하는 그런들을 약간 댓글 같은 게 전에 뭔가 이상하게 많다라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국민의힘 쪽에 다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돈벌이는 그쪽이 되나 보지 이제? 그래서 거기 저 채팅이나 댓글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은데 야. 아무튼 그럴 류의 공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싸움이죠. 그러면은 네. 뭐 이게 어찌됐든 간에 23억을 진짜 한동훈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국힘당에서는 한동훈을 퇴출시키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네요.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네.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실은 그냥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또 약간 눈에 걸리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비슷한 게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 정광훈 목사라고 네. 그 태극기 집회 막 광화문하는 그 빤스 사랑제일교 목사. 있었습니까? 그 자유통일당 공천 당시에 그 헌금 많이 내고 하면은 뭐 비례 앞번호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 타이밍과 비슷합니다. 아. 그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도 헌금 막 이렇게 좀 내면은 앞번호 비례 주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타이밍과 한동훈 대표 그 공천할 때 비용 어떻게 했냐, 어디 있냐 이 내용이 좀 연결이 돼요. 야, 이거 재밌네. 타이밍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극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되겠네요. 글쎄, 뭐, 한동훈 입장에서는 엄청 더 기분 나쁘겠지만, 네. 은근히 지금 뭔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광훈처럼, 정광훈이 오버랩 돼서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금 이야기가 별로 크게 되진 않아요. 자유통일당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되진 않는데 그 내용이 검찰 기소됐다는 내용이 송치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자유통일당의 비례가 누가 있을지 앞번호에 살펴봤더니 1번 뭐 황보승이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 보고 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다음에는 비례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또 나올 것이다. 그 한동훈이 비례를 거의 이제 쥐락펴락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례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은 글쎄 그 이철규도 했었고요. 용산에서도 우회적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삼으려고 한다는 말씀이겠네요. 야, 이 재밌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상임위 구성 누가 짜는지 아까 법사위 보신 것처럼 네. 저기가 딱 친윤계 친한계 반 나누는 곳이 법사위거든요. 근데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다 좀 약간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전문성부터 빠지고 그 아까도 우리 보셨다시피 그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도 좀 안 해. 그러니까 맹탕이 돼요. 가서 그냥 시비만 걸려고 하다가 시비만 한창 걸다가 결국에 뭐 제풀에 무너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누가 법사위에 저런 것들을 뽑았어, 밀어 넣었어 라는 그런 의문도 나오겠군요. 거기까지 나올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좀 차이라면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법사위에서 무슨 역할하고 뭐하고 뭐 어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제 여기는 멤버 교체라부터 막 의장까지 막 열렬히 막 사람들이 관심도랑 이런 내용을 많이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될 수는 있겠죠. 아하. 얘네를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렇지. 그 얘기는 나오겠죠. 네. 이게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비례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아마 거기까지 연결돼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만 되면 한동훈이 버티기는 어렵겠네요. 아마 제 예상입니다만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어찌어찌 뭐 국힘당이 수성에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신승을 했다, 아슬아슬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한동훈이 다 뒤집어 쓰겠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은 팬층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우호적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죽이는 거, 뭐 악마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작업을 이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어질 때 아마 그런 행보들이 쭉쭉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조중동이라든지 언론 쪽에 대한 공격도 있겠군요. 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는 게 사실 조중동이고 조중동만 아니면 지금 한동훈 글쎄 더 빨리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네. 왜 한동훈을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이랬을까? 다음에 대선에 후보니까 권력에 미리 줄 선다. 지금 정권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분석보다 그냥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을. 약간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임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걸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띄워갖고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보다도 솔직히 지금 너무 못하잖아. 윤석열 너무 못하잖냐. 이게 정권이냐 뭐 이런 얘기. 그 감정에 움직이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뭐 일단 언론 그러니까 조중동에 대한 공격은 조금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는 분명하네요. 이제 사면 초과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또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그런 문법대로 하자면 네. 재보궐선거만 끝나면 바로 터질 거야. 이거 지금 벌써 이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재보궐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는 못 터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은 한동훈 대표가 반란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떻게요? 이번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앞두고서 모아놔갖고 표 관리를 했는데도 지금 194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표 이탈 못 막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21대 국회 끝나기 직전 마지막 국회 표결 때 그때 제가 국민의힘 의원분들인데 22대 공천 못 받으신 분들한테 한 10분, 8분 정도는 제가 통화를 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보수의 힘은
군인 아니요. 이번에 꼭 찬성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때 연명 네. 좀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좀 그랬잖아. 예. 실제로 다 통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했고 그 중에 한 3분, 4분 정도는 이번에 기다려봐 주십시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답변도 이렇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 그때도 실제로 이탈표가 꽤 나왔었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한동훈이 무슨 쿠데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쿠데타를 하고 걸고 넘어진다면 최상병 특검으로 쿠데타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그렇죠. 일단 통과시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최상병 특검은 지금 당론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기를 지금 들면은 찍힌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거는 건드리면 더 큰일 나니까 아예 말을 못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막 나름대로 만찬으로 표결 관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치명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왕 두들겨 팰 거면 가장 치명적인 걸로 팬다. 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네, 보통 같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서는 그렇게 만찬 열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열겠죠. 이야, 이거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윤석열의 선공이냐, 한동훈의 반격이냐. 아이고 재밌는데 성공이 됐든 반격이 됐든 걔네들은 싸우면 죽게 돼 있어. 끝났어. 제발 좀 빨리 그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네요. 한 가지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어떠한 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최신 민주진영에서 최신 소식은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야기 나오기까지 2주에서 3주 좀 걸린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 저쪽에서 뉴스 토마토 이런 걸 더 많이 봐요. 아니, 보통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제가 한 번씩 띄워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올려드리는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저기서 막 뉴스 토마토고 뭐고 이런 걸 더 많이 챙겨보고 있어서 이거 약간 힘이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대가 괜히 되네요. 자, 오늘도 저쪽 당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지금 목요일 날 며칠 전에 다뤄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목요일이 또 기대가 되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목요일 날 또 업데이트된 저쪽 당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통 마이크를 키지 않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